누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 저기 계신 분이 보이지 않느냐? 고려 때 우리 집안 할아버지께서 장사 시작하셨을 때 은혜 입은 그분 말이다. 달빛 아래 옛날 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선 후기 산골 장터가 한창 북적이던 오전 10시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분홍 정만이 허공을 향해 공손히 절을 올리는 모습에 딸 연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은 57살 이 고장에서 3대째 내려온 분홍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장터 뒤편으로 펼쳐진 논밭과 과수원만 해도 마을 전체 땅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곳간에는 언제나 묵은 쌀과 올곡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정만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양반 드디어 정신줄을 놨구만. 재산이 많으면 정신부터 나간다더니 딱 들어맞네. 하긴 돈이 많으면 귀신도 꼬인다잖아. 정만이 집은 귀신이 아니라 동귀신이 꼈나 보지 뭐. 아재 하나가 웃으며 던진 농담에 장터 사람들이 피식 웃었지만 연지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지는 29살에 남편을 여인 과부였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째 아버지 정만을 모시며 집안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곡식 자루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밤중에 장부를 꺼내 뭔가 적다가도 연지가 오면 황급히 감추곤 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들이 다 봅니다. 연지가 정만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정만은 딸의 손을 뿌리치고는 다시 허공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제 딸년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다. 춘자였지. 아니, 연지. 그게 그거지 뭐. 그 순간 연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이름을 헷갈려하는 아버지를 보며 연지는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만의 친척 춘봉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45살의 춘봉은 관아 아전들과 어울리며 온갖 장깨를 부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몸이 좀 어떠십니까? 마을에서 말이 많던데요. 춘봉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정만의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곡간, 장롱, 문서함. 춘봉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숫자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연지는 무당을 불러 구술했고 산사까지 찾아가 스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만의 이상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지가 산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해월이라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 노인은 때때로 마을 근처를 떠돌며 구걸을 하거나 산사에 머물곤 했습니다. 아가씨, 그리 근심이 많으시오? 저희 아버님이 정신이 이상해지셨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월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쳤다는 것과 미친 척한다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지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을 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해월의 말이 무슨 뜻인지 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지는 아버지 방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만이 장부를 넘기며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평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연지는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만은 촛불 아래서 장부에 뭔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낮에 장터에서 허공과 대화하던 미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무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광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앞으로 35년을 이어갈 긴 세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만이 광기를 보이기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봄, 연지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몰락한 서당 집안 출신인 서구였습니다. 32살의 서구는 글은 좀 읽었으나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고 집안마저 기울어 변변한 살림 미천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연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미친 아버지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무엇보다 곳간의 쌀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집안을 제대로 꾸려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연지는 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고 서구는 정만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위가 장인 집에 들어와 사는 형국이었습니다. 서구가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는 겉으로는 장인을 극진히 모시는 척했지만 정만이 허공과 대화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러시니 집안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지 않소? 서구의 말에 연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춘봉이 술과 안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구와 춘봉은 사랑채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연지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부 솔직히 말해서 형님은 이제 끝이요. 저렇게 미쳐 돌아가시는데 재산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소? 춘봉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구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연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연지 아가씨야 여자일 뿐이고 매부께서 잘 달래면 되지 않겠소? 어차피 형님이 저 모양인데 재산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집안이 유지되지 않겠소? 두 사람의 속내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정만의 땅과 곡식, 문서를 나눠 관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미친 노인을 위해서였지만 실상은 재산을 먼저 손에 쥐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연지는 부엌에 선 채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저 상태라면 재산을 지킬 방법이 없지 않을까? 춘봉과 서구의 말이 아주 틀린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정만은 별채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서구와 춘봉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정만은 눈을 감고 그 말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재산을 나누자. 관리를 넘기자. 문서를 정리하자. 정만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만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바지를 벗으려 하다가 사람들에게 제지당하고 집 안곳간 문을 열어놓고는 쌀을 한 줌씩 집어 공중에 뿌리며 웃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려야지. 쌀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춘봉은 더욱 입에 침이 마르도록 형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서구는 연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소? 이대로 두면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오. 연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다는 말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만이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욕망이 욕망을 부르고 의심이 의심을 낳는 판. 그 판 위에서 정만은 미친 노인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서구가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연지는 다시 산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올리려는 것이었지만 실은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다 연지는 혜월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인은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연지가 인사를 하자 혜월이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 했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겠구려. 노인장께서는 저희 집안일을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혜월은 빙그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머문 지가 벌써 20년도 더 되었지요. 그러니 자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만 영감과는 인연이 깊어서 말이요. 혜월은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정만이 25살 청년이었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 고장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정만은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집안을 물려받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저 다음해 추수 때 갚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친척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특히 춘봉의 아버지였던 춘식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가 집안 재산을 함부로 남에게 나눠주고 있어. 이러다간 우리 집안이 망하고 말 것이오. 춘식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정만이 재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관아에까지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혐의는 조상의 제사를 소홀히 하고 재산을 탕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정만은 그 일로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친척과 일부 마을 사람들의 거짓 증언 앞에서 정만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정만은 풀려났지만 그 일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부터였지요. 정만 영감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혜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입으로는 친척이라 하고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돈 앞에서는 언제든 돌아선다. 그렇다면 믿을 것은 법과 글자뿐이다. 정만 영감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정만은 모든 거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장부를 꼼꼼히 기록했고 땅 문서는 삼중으로 보관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대신 종이 위의 글자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만은 결혼을 하고 연지를 낳았습니다. 집안은 더욱 번성했지만 정만의 경계심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조금씩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진 이웃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되 문서상 명의는 그 이웃 이름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비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실질 소유권은 정만과 연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곡식도 여러 곳간에 나눠 보관하고 장부도 여러 권으로 쪼개어 숨겨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니요? 연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혜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정만 영감은 35년 전부터 준비해 온 사람이요. 다만 그 준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연지는 혜월의 말을 곱씹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의 과거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서 바지를 벗으려 하고 허공과 대화하는 미친 노인과 그 젊은 날의 치밀한 정만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지는 아버지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만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연지는 돌아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광기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지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혼란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구와 춘봉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관아의 아전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은 50줄의 교활한 인물로 돈만 쥐어주면 무슨 일이든 주선해주는 자였습니다. 정만 영감이 미쳐서 집안을 망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이럴 때일수록 법도에 따라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소? 박서방의 말에 춘봉이 술잔을 따르며 맞장구 쳤습니다. 닷새 뒤 관아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가장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친족과 사위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서방과 관아 사람 둘이 정만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안채와 곡간, 장롱 구석구석을 뒤지며 장부와 땅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정만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 양반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려. 이런 사람한테 재산을 맡겨둘 수는 없지 않소? 박서방이 연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연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남편 되시는 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자의 도리 아니겠소? 게다가 친족. 어른들께서도 모두 같은 뜻이시니 이는 집안을 위한 일이요. 박서방의 말에 춘봉이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연지 아가씨. 우리가 형님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형님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서구도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소. 장인어른은 저 모양이고 곡간의 쌀은 계속 줄어들고 있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집안이 망하고 말 것이오. 연지는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관아의 압박도, 남편의 설득도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을 별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남편과 친척 어른들께서 함께 관리해 주십시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연지는 자신의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정만은 별채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 그것이 정만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연지는 아버지를 별채로 모시는 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불효를 저지릅니다. 정만은 딸을 보며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침이 입가에 흘러내리는데도 닦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별채에 홀로 남은 정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서구와 춘봉이 술상을 벌이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산 목록을 나누는 소리, 땅 문서를 확인하는 소리, 욕망이 욕망을 축배하는 소리였습니다. 정만은 그날 밤에도 더 심한 미친 연기를 했습니다. 별채 마당에서 헛소리를 지르고 벽을 긁으며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고 서구는 연지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별채로 모신 것이 잘한 일이요. 저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치면 어쩔 뻔했소. 그러나 한밤중이 되어 모두가 잠들면 정만은 방바닥 밑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만은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땅 문서 23장, 곡식 증서 17장, 비밀 계약서 9장. 모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 권리는 정만과
연지에게 묶여 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정만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마지막 수를 점검했습니다. 이제 3년만 더 버티면 된다. 정만의 입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미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5년을 준비해 온 사람의 차갑고도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만은 장부를 다시 상자에 넣고 바닥 밑에 숨긴 뒤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연지야, 아비를 탓하지 마라. 이것이 너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니. 별채의 촛불이 꺼지고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정만이 별채로 옮겨진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구가 곡간 열쇠를 점검하던 중 곡식 증서 몇 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갓나가는 논의 증서였습니다. 서구는 곧바로 춘봉을 불렀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요? 우리가 함께 관리하기로 했는데 증서가 어디 갔소? 춘봉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나야 모르는 일이요. 혹시 매부께서 잘못 둔 것 아니오? 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서구에게 귀띔을 했습니다. 박서방과 춘봉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일 잘 처리했다고 웃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서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춘봉이 관아 아정과 짜고 재산 일부를 먼저 빼돌렸다는 것을. 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오? 매부도 제 몫을 챙기지 않았소? 서로 할 말이 없지 않소? 탐욕은 탐욕끼리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재산을 나눠 먹던 두 사람 사이에 의심과 원망의 금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렵 연지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장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안채에서 별채로 옮길 때 빠뜨린 것인지 먼지 쌓인 선반 뒤에 숨어있던 장부였습니다. 연지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전부터의 땅 거래와 빚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곳곳에 연지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동쪽 논 3,000평, 실소유 연지. 서당골 밭 2,000평, 명예 김서방, 실소유 연지. 포구 쌀 증서 500석, 보관 이시곡간, 실소유 연지. 연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15년 전부터 재산을 조금씩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두되 실제 권리는 모두 딸인 자신에게 묶어두었다는 말일까요? 연지는 장부를 넘기며 숨이 막혔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20페이지. 모든 페이지마다 연지라는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도 서구나 춘봉이 전혀 모르는 숨겨진 재산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지는 산사로 향했습니다. 해월을 만나야 했습니다. 노인은 언제나처럼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장, 아버님이 남긴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월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비의 눈이 되어야 했는데 세상이 내 눈을 가렸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만 영감은 35년 전부터 준비했다. 사람들이 재산을 노릴 것을 알았고 친족도 사위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을 물려주되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방식으로 묶어둔 것이다. 해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남편의 말을 듣느라 아비의 진심을 보지 못했다. 광기는 가면이었고 미친 연기는 방패였는데 너는 그것을 진짜 미침으로 받아들였다. 연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별채로 옮겨지던 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딸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연기를 멈추지 않았던 아버지는 연지는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땅, 모든 곡식, 모든 증서가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고 실질 권리는 연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서구와 춘봉이 나눠 가진 것은 겉으로 드러난 재산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고 그것은 아버지가 35년 동안 딸을 위해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연지는 장부를 품에 안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별채 앞에 도착한 연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정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친 노인의 헛웃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여전히 연기인지 연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사태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서구와 춘봉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둑으로 의심했고 밤마다 곳간을 뒤지고 장롱을 열어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춘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진짜 재산을 찾을 수 없소. 형님께 직접 물어야 하오. 서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둘은 저녁 무렵 별채로 향했습니다. 연지가 말렸지만 서구는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별채 문을 박차고 들어간 두 사람은 정만 앞에 섰습니다. 정만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마시오. 장부가 어디 있소? 숨긴 문서를 내놓으시오. 서구가 소리쳤습니다. 춘봉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형님을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왜 숨기는 거요? 이러시면 안 되지 않소? 정만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멍하니 웃었습니다. 침이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장부가 뭐요? 나는 몰라요. 배고파요. 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정만의 옷깃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재산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오. 정만은 서구의 손을 뿌리치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미친 척까지 하면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부터 물어봐야지. 그 말이 흘러나온 순간 별채 앞에서 듣고 있던 연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정확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서구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노인의 헛소리요. 당신은 물러나 있소. 서구는 정만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춘봉도 함께 이불을 뒤집고 장롱을 열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정만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킥킥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춘봉이 바닥 한쪽이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들어 올렸고 그 밑에서 작은 상자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기 뭔가 있소. 춘봉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 한 권과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구가 달려들어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요? 내가 먼저 봐야 하오. 아니요.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 내가 봐야 하오. 두 사람은 장부를 잡아당기며 싸웠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연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건 아버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구와 춘봉은 서로의 손을 뿌리치고 장부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킨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장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펼쳐진 장부에는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쪽론 5,000평, 명예 한서방, 실소유 연지.
남쪽 과수원 3,000평, 명예 박씨, 실소유 연지.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모르던 땅들이었고 모든 권리가 연지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오? 장인어른, 대체 얼마나 숨긴 겁니까? 정만은 구석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눈이 욕망에 눈먼 두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봉이 장부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것이오. 형님이 미쳐서 관리 못하는 재산이니 내가 관리해야 하오. 서구도 장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사위요.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 하오. 별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탐욕이 탐욕을 물어뜯고 혈연이 혈연을 찢는 광경이었습니다. 연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정만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모두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이러했습니다. 다 보고 있구나. 다 보고 있어. 별채에서의 몸싸움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만이 쓰러졌습니다. 59살의 몸으로 35년을 버텨온 긴장의 줄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력이 다하셨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춘봉과 서구는 장례 준비를 핑계로 다시 곡간과 문서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차지하려는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 해월이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월은 연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소. 관아 사람들과 친척들을 모두 부르시오. 연지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서구, 춘봉, 박서방 마을 이장,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별채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해월은 봉투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차곡차곡 접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꺼낸 해월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만은 1881년 3월 15일부로 이 글을 남긴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해월이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35년 전 친족들에게 배신당했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다. 그때 깨달았다. 재산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혈연은 돈 앞에서 종이장보다 얇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준비했다. 내 딸 연지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춘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월이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서구와 춘봉이 나눠 가진 재산의 3배가 넘는 땅과 곡식, 증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 옆에는 똑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소유 연지. 명의는 이웃들에게 빌려주었으나 비밀계약서로 권리는 모두 내 딸에게 묶어두었다. 나는 15년 동안 미친 노인으로 살며 친족과 사위가 욕심내는 재산의 절반도 안 되는 것만 드러내 놓았다. 그들이 서로 물어뜯는 동안 진짜 재산은 내 딸을 위해 지켜졌다. 해월이 마지막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정만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나는 미친 노인으로 죽겠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든 상관없다. 다만 내 딸은 제 정신인 세상에서 살게 해다오. 욕망에 눈먼 자들이 서로를 찢어먹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세상에서. 연지는 그 글을 들으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35년.
아버지는 35년 동안 미친 연기를 하며 딸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딸의 배신까지도 견디며 해월이 봉투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춘봉과 박서방이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고 나눠 먹기로 한 증거였습니다. 이건 역시 정만 영감께서 몰래 확보해 두신 것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추하게 재산을 탐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소. 관아의 다른 사람이 박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은 재빛이 되었습니다. 춘봉은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오해요. 나는 그저 형님을 위해서. 입 닫히시오. 관아 사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즉시 중단되며 춘봉과 박서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요. 정만 영감의 재산은 모두 연지 아가씨에게 돌아갈 것이요. 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장부가 떨어졌습니다. 욕망으로 잡았던 것들이 모래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지는 별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만은 이불 속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만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지야, 아비는 미친 노인으로 기억되어도 좋다. 너만 온전하면. 그것이 정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만은 봄비가 내리던 4월 초사흘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별채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려오고 연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정만의 얼굴에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지만 그들의 수군거림은 전과 달랐습니다. 미친 노인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광인이 된 아버지의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연지는 해월이 건넨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만이 숨겨둔 모든 장부와 문서, 그리고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지야, 이 재산은 내 것이다. 하지만 아비는 내가 이것을 혼자 쥐고 사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옛날 아비가 이웃들을 도우려다 곤장을 맞았을 때 아비는 사람을 원망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내 웃음을 보면서 다시 사람을 믿고 싶어졌다. 재산의 절반은 내가 지키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렴. 그것이 아비가 미친 척하며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다. 연지는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람을 믿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짓밟혔어도 딸만큼은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랐던 것입니다. 연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자신이 지키되 나머지 절반은 빚에 허덕이던 이웃들과 가난한 집들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땅을 돌려주고 빚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정만 영감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미친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보다 훨씬 맑은 정신이셨어. 서구는 재산을 잃고 집을 떠났습니다. 연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인연은 탐욕이 사라지자 함께 쓰러졌습니다. 춘봉은 박서방과 함께 관아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결국 재산을 빼돌린 죄로 곤장을 맞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35년 전 정만이 겪었던 그 수치를 이번에는 춘봉이 그대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정만 영감은 미친 게 아니었다. 세상이 미쳤을 뿐이지.
재산 앞에서 제정신을 잃은 건 욕심부린 사람들이었고 끝까지 제정신을 지킨 건 미친 척한 그 노인이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지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장터 끝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연지는 10살 남짓한 아이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단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 하지만 알고 보니 미친 건 노인이 아니라 재산을 탐내던 사람들이었어. 그 노인은 딸 하나를 지키기 위해 35년 동안 미친 연기를 했단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딸은 어떻게 되었어요? 연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딸은 너무 늦게 깨달았단다. 아버지의 진심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재단하던 그때의 나처럼 살지 말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단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정만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미친 연기 속에 숨겨두었던 딸을 향한 깊고 깊은 사랑의 웃음소리. 연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미친 노인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정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미친 척한 노인을 욕했지만 세월이 지나 후회의 방에 혼자 남은 쪽은 언제나 제정신이라 믿었던 그들이었습니다.